면역건강TV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송미 지음 미라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어두운 감정이 밝은 감정으로 바뀌면 몸과 마음의 많은 병들이 낫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마음을 잘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관성, 즉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 고정된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어두운 생각만 하도록 뇌 회로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 낫지 않고 오래 아픈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언가에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어두운 감정에 중독되면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두운 마음이 몸과 마음의 병을 부추기고 어두운 인생을 창조합니다. 우울 중독, 분노 중독, 불안 중독 등 어두운 감정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습관을 바꿔줄 마음 훈련을 이 책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경정신과학자 에릭 캔밀 박사는 반복 자극으로 뇌의 신경 다발리의 시냅스 연결 개수를 3주 만에 2배로 늘린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3주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뇌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3가지 마음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용서 훈련. 과거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듯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심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고 분노의 감정을 용서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분노부터 다독여야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 후 마치 부모처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당시의 나의 감정을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많이 아프고 억울했겠네?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힘들었구나. 당시의 내 감정을 온전히 수용해야만 타인의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할 때 오랜 분노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관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의 시작인 이해의 몸이 생깁니다. 그 사람도 아팠겠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이해와 함께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질곡 속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때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면이 상처투성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의 변화를 이끄는 코드는 바로 나와 그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토록 부당하다고 느끼는 나쁜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며 오랜 분노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훈련. 심리학자 에먼스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의 놀라운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과 잃은 것에 집중하던 시각을 내게 있는 것과 받은 것으로 돌려서 감사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뇌 속의 신경화학 물질이 변하고 신경회로가 변합니다. 훈련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고정된 신경망이
변하면서 어두운 감정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더 꾸준히 반복하면 역경 앞에서도 그래도 참 다행이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 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긍정 멘탈이 됩니다. 긍정의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감사일을 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날 감사할 일을 새롭게 찾아 누구에게 또 무엇에 왜 감사한지 간단하게 적습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쓰다 보면 치유의 원천인 마음이 밝아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용서와 감사 모두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사랑 훈련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건강, 성공, 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사랑. 이 사랑을 내면에 채우는 첫걸음은 나 자신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실패의 평가 앞에서, 그리고 다른 무엇과의 비교 앞에서 스스로에게 가혹한 비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면 밝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타인과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따뜻하게 껴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온 세상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웃음 운동을 할 때 나는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 사랑이 지나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나옵니다.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결핍을 메우려는 보상 심리에서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불만을 온 세상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치유담은 외과 의사이자 통합의학의 선구자인 버니 시겔 박사가 전하는 환자 이야기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말기 난소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복부 전체에 퍼져 1년도 살기 힘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해온 그 여자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삶이라도 의미있게 살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누군가를 도울 힘이 남아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죽음을 앞둔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면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환희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말기암 세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는 면역 건강 제3계명과 관련한 영상을 방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